자동차만 명품이 아닌 독일의 총기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완벽한 메탈로 만들어진 독일의 총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총은 전장을 지배하는 무기로 거듭났고 각국에서는 총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뷰르텐베르크 왕국의 프리드리히 1세는 1811년 7월 3일 왕실 조병창이라는 국영 총기 업체를 설립했는데요. 페터 파울 마우저는 포병으로 군복무하며 무기 기술자로서 깊은 인상을 주었고 형인 비렐름 마우저와 함께 총기 개발자가 됐습니다. 1874년에 뷰르텐베르크로부터 10만 정의 소총 생산을 수주받은 마우저 형제는 바레인 은행의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늘리기로 정했고 1874년 5월 23일 오베른도르프에 세계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882년 1월 13일 비렐름 마우저가 사망하면서 파울 마우저는 실력을 인정받아 형과의 공동자산인 공장을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1884년 4월 1일에 파울 마우저는 모든 자산을 통합해 주식회사 마우저 조병창을 출범했죠. 1886년에는 카를 발터가 자신의 이름을 딴 총기업체 발터를 설립했고 권총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889년 4월 13일 설립된 라인메탈도 총기에 관여하면서 새 업체가 독일의 총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먼저 독일 제국이 있게 해준 마우저 소총 시리즈는 청나라와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에 이르는 동아시아에서도 널리 쓰이는 명품이었는데요. 볼트 액션 소총인 게베어 1871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 홍계훈이 지휘하는 장유영 봉군의 주력 소총이었고 독일군은 게베어 1871을 참고해 무연화약을 적용한 게베어 1888을 개발했죠. 게베어 1888은 청나라에서 1895년부터 한양 88식 소총이란 제식명으로 면허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한양 88식은 중국에서 1980년대까지 쓰이다가 퇴역했지만 일부는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는 무자히딘에게 지원되기도 한 만큼 모신나강 못지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게베어 1888은 마우저를 배제하고 만든 탓에 마우저는 원조 맛집의 솜씨를 보여주겠다며 후속작으로 게베어 1898을 선보였는데요. 1차 대전 종전까지 무려 500만 정 이나 생산된 게베어 1898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서 오스만 제국, 중국 국민당, 멕시코 등 여러 곳에서 널리 쓰였죠. 이렇듯 널리 퍼진 마우저 소총 시리즈는 일제의 아리사카 소총 시리즈에도 영향을 줬고 M1 게런드 이전 미군 제식 소총이었던 스프링필드 M1903도 마우저 소총을 토대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필드의 작동 방식이 마우저 소총과 유사했고 이에 마우저는 미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1차 대전에서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미 정부로부터 사용료를 받아냈습니다. 한편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기병총만 생산할 수 있었고 이에 독일은 꼼수를 쓰는데요. 게베어 1898의 이름만 기병총으로 바꾼 카라비너 98B를 생산한 거였죠. 이런 카라비너 98B 줄여서 카98B를 개량하고 단축한 게 그 유명한 카98K로 이름의 K만이 단축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꼼수에서 시작한 카98K는 1935년부터 대량 생산돼 2차 대전 내내 독일군의 제식 소총으로 쓰였으며 총 생산량은 게베어 1898까지 합치면 무려 2천만 정으로 이는 우크라이나를 파면 나온다는 모신나강 다음 가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카98K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카98K는 전장 1110mm에 중량 3.7에서 4.1kg이며 구경 7.92mm의 작동 방식은 볼트 액션이고 유효 사거리 500에서 1000m의 최대 사거리는 4700m입니다. 카98K는 한양 88식처럼 세계 각지에 상당히 많은 양이 흘러들어갔고 AK-47 이전에는 모신나강과 리엔필드와 함께 가장 많이 퍼진 소총으로 군림했는데요. 심지어 6.25 전쟁 당시에는 북한군과 중국군이 썼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이 썼죠. 2차 대전 당시 소련을 상대로 영혼의 맞다이를 뜬 독일은 소련의 자동화기에 큰 충격을 받고 MP40을 대체할 신형 총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수세에 몰린 독일은 생산성을 고려해 기존 7.92mm 탄의 길이를 줄인 7.92-33mm 탄과 그에 맞는 강성과 총열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신형 총기는 시제품까지 나왔지만 히틀러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는지 군수 생산 체제와 보급 체계 혼선을 고려해 신형 총기 채용을 주저했는데요. 하지만 1944년부터 동부전선에서 더 많은 신형 소총을 달라고 아우성치자 히틀러는 돌격소총이란 뜻의 슈트름 게베어로 명명한 슈트름 게베어 44 줄여서 STG 44 도입을 허락했죠.
있었죠. STG-44는 카구8K보다 15마르크 정도 비쌌지만 성능은 훨씬 뛰어났고 우수한 설계 덕에 종전까지 425,977정이나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STG-44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STG-44는 전장 940mm에 중량은 4.6에서 5.1kg이며 구경 7.92mm에 작동 방식은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이고 발사속도 분당 600발에 유효 사거리는 300에서 600m입니다. STG-44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소련이 생산 설비를 접수해 생산을 이어나갔고 이후 AK-47이 등장하자 STG-44는 제3세계로 넘어갔는데요. STG-44는 동독에서 1962년까지 제식소총이었고 제3세계로 넘어간 STG-44는 1993년 모가디슈 전투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죠. 심지어 21세기에 벌어진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STG-44가 발견되는 만큼 STG-44의 퇴역은 아직 먼 일입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총기를 담당했던 마우저는 전범 기업으로 몰려 망했고 마우저 소속 총기 장인들이 모여 1949년에 헤클러 운트 코흐 줄여서 HNK를 설립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서독 국경 경비대는 벨기에 총기 업체인 FN 에르스탈의 FN8을 제식소총으로 도입했지만 정작 벨기에는 서독을 무척 싫어했는데요. 이에 서독은 신형소총 사업을 벌였고 시그 510, 세트메, AR-10 중에서 스페인의 세트메를 높이 평가했죠. 그래서 서독은 스페인과 협상에 나섰지만 스페인도 서독을 싫어해서 처음엔 거부했고 미국이 개입하고 서독 외교관이 사정한 끝에 1958년에 세트메 면허 생산권을 내줍니다. 이에 서독은 세트메를 7.62mm 나토탄을 쓰도록 만들고 몇몇 수정을 가한 3호소총 줄여서 G3를 내놓았고 HNK와 라인메탈의 생산을 지시합니다. 서독은 G3에 대한 모든 권리를 HNK와 라인메탈에 무상으로 넘겨줄 정도로 밀어줬고 덕분에 1996년까지 제식소총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 이런 G3는 안정적인 생산 설비에서 무려 780만 정 이상 생산됐고 현재까지도 잘만 쓰이는 명품으로 자리 잡았죠. 그렇다면 이런 G3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G3는 전장 1026mm에 중량은 4.4kg이며 구경은 7.62mm, 5.56mm에 작동 방식은 롤러 지연 블로우백 방식, 클로즈드 볼트 방식이고 발사속도 분당 600발에 유효 사거리는 400에서 600m입니다. 시작은 미약했던 HNK는 G3를 시작으로 여러 총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경험을 쌓았고 1960년대부터 장인정신의 정점을 찍었는데요. 기존 7.62mm 구경 전투 소총의 반동이 너무 세서 자동 사격이 어렵다는 단점이 두드러지자 소구경탄을 찾기 시작했고 이에 HNK는 소구경탄에 걸맞은 총기 개발에 착수했죠. 하지만 나토 표준탄으로 5.56mm 탄이 채택되면서 HNK가 밀어주던 4.9mm 탄 개발은 중단됐지만 서독군이 신형 소총 사업을 벌이면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칼을 갈고 돌아온 HNK는 4.73mm 무턴 피탄을 쓰는 신형 소총을 개발했고 1990년에 11호 소총 줄여서 G11이란 이름으로 서독군의 제식소총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독일군은 예산이 많이 드는 G11 도입을 포기했고 미군조차 도입을 포기하면서 G11의 명운을 걸었던 HNK는 파산했는데요. HNK는 영국 총기업체인 로열 오드넌스에 인수됐지만 독불여단 창설 시 프랑스가 제식소총으로 파마스를 채용하자 이에 반발한 독일이 신형 소총을 찾았고 HNK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HNK는 G11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HK50을 기존 총기에 검증된 장점만을 모아서 36호 소총 줄여서 G36이란 이름으로 완성했습니다. 빠르게 양산에 들어간 G36은 HNK를 먹여 살린 소총으로 등극했고 총 26만 정이 생산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G36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G36은 전장 999mm에 중량은 4kg이며 구경 5.56mm에 작동 방식은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회전 놀이쇠 방식이고 발사속도 분당 750발에 유효 사거리는 400에서 800m입니다. G36은 1997년 8월부터 독일군의 제식소총으로 도입됐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다가 도입 당시 독일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퇴출당하는 것만은 면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G36으로 일어선 HNK를 다시금 전설의 위치에 올려놓은 총기가 있었으니 바로 HK416이죠.
1994년 M4의 결함으로 골머리를 앓은 미국 특수전 사령부는 2000년에 P모드 사업을 시작해 특수부대에 걸맞은 소총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P모드 사업에 참여한 H&K는 M4의 G36의 작동 방식을 적용하고 부품들을 교체해 2003년에 15,000발 연속 발사를 포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평가를 받아 2004년에 출시하려 했지만 M4의 설계권을 가진 미국의 총기업체 콜트가 상표권 침해, 허위 광고 등을 이유로 H&K와 부시마스터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2005년 미국 메인주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부시마스터와의 마찰은 일단락됐지만 H&K는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명칭을 바꾸고 설계를 변경했죠. 그 결과 탄생한 게 세계 특수부대의 표준이자 총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주자 HK416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HK416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HK416은 전장 797에서 901mm에 중량은 3.31에서 3.5kg이며 구경 5.56mm에 작동 방식은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회전 놀이쇠 방식이고 발사속도 분당 700에서 900발에 유효 사거리는 300에서 550m입니다. HK416은 넵튠 스피어 작전에서 테러 1호를 사살하는 성과를 거뒀고 특수부대는 물론 일반 부대에서도 채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일군도 이런 HK416을 도입했고 2017년 발표된 HK433을 누르며 여전히 강자라는 걸 증명했죠. 물론 HK416 이후 많은 총기가 등장하면서 그 자리가 위태로웠지만 그래도 HK416을 쓰는 것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소총을 제외한 권총, 기관단총, 기관총 등의 총기는 2부에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메탈로 만들어진 독일의 총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